후임 장관이 지명된 어제 저녁,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주에서 열린 보수 기독교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총선 험지 출마를 선언한 원 장관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맞대결 의사를 거듭 내비쳤습니다. 딱 한 사람을 붙들어야 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을 붙잡고 제가 헌신하고 희생하겠습니다. 원 장관이 떠난 뒤 단상에 오른 전광훈 목사는 원 장관을 지켜 세웠습니다. 와따 원희룡 간증 잘하네. 내가 아주 쏙 빠지게 하네. 쏙 빠지게 해. 국민의힘이 거리를 더운 전 목사와 같은 행사에 참석한 걸 두고 뒷말이 일자 원 장관은 간증 요청을 받아 갔을 뿐 전 목사와는 대기실에서 잠시 만난 게 전부라고 해명했습니다. 원 장관은 인류한 혁신위와 갈등 중인 당 지도부를 향해 쓴소리도 했는데 겉으로 볼 때는 좀 모자라 보입니다. 혁신이든 당 지도부든 혁신을 외면하고 저버리는 결과는 감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도 대통령도 혁신의 성공을 바랄 것이라며 거들었습니다. 혁신위원장이 혁신을 주장하는 톤이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 가까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딴 쓴소리에 김기현 대표는 원론적 반응을 내놨습니다. 우리 당은 끊임없이 혁신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혁신해 가야죠. 이만희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대통령실 신임 참모들과 당 지도부가 오찬 회동을 했다며 대통령실과 소통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요즘 여권에서 한동훈 장관을 넘어서서 더 시선을 끌고 있는 바로 어제 오늘 끌고 있는 원희룡 장관 얘기입니다. 아직 전 장관이 아니죠. 예, 차기 장관이 지금 내정이 됐습니다만 청문회 통과 전이기 때문에 자 오늘 민주당 최고위가 열렸는데 이 민주당의 집중 포화를 맞았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개각 발표가 되었지만 현직 장관의 신분으로 전광훈 집회에 참석해 논란입니다. 또 전광훈 등판입니까?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아따 원희룡 간증 잘하네. 내가 웬만해서는 내 마음에 안 들거든. 전광훈 목사도 그렇고 공적인 그 자리에 나서서 국가를 논할 자격들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원희룡 장관도 동영상에서 말했듯이 공적인 그 자리에 나서서 국가를 논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 같습니다. 제주지사 시절 했던 발언이라는데요. 원희룡의 말로 원희룡을 때리는 것 같아 원희룡이 처연해 보입니다. 국무회의장이 사적인 욕망을 채우는 자리는 아닐진데 총선 출마용 경력관리 스펙 쌓기 연습장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원희룡 장관에게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집회에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정광훈 만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짓말인 게 드러났죠. 정광훈이 있는 방까지 찾아가고 거기서 정광훈을 만나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이거 총선 출마하려고 하면 바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됩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님. 이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 야당의 최고위원회에서 자신한테 이렇게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이건 뭐 한동훈 장관을 능가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뭐 정치인은 자기 부고 기사 빼고는 비판하는 기사든 뭐하든 다 기사가 나오면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거기다가 또 뭐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두 분이 얘기하셨잖아요. 대표적으로 정승래 의원하고 서영교 의원인데 뭐 이분들이 이제 그 민주당에서 정말 그 뭐랄까 말펀치가 센 분들인데 근데 죄송하지만 신뢰도는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분들한테 맞은 것은 오히려 그 매라기보다는 뭐 영광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치인을 하다 보면 뭐 그건 한민수 대변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 장소에 여러 군데 갑니다. 가면 가셔야 됩니다. 뭐 어디 가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메뚜기 찌듯이 다녀요. 그리고 뭐 신앙 간증 같은 경우는 가서 할 수도 있겠죠. 본인이 뭐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거기에 그 장소에 그 정광훈 목사가 있었다고 해서 근데 정광훈 목사가 있었다고 하면 저 같아도 가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고 나올 거예요. 그럼 인사하고 나왔다고 그래서 그걸 전광훈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만났다는 건 약속을 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이런 거지. 그런 공적인 그런 자리에서 여러 다중이 있는 자리에서 마주쳐서 악수하고 나온 거를 만났다. 그걸 가지고서 또 전광훈 등판이다. 원희룡 뒤에는 정광훈이 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 이게 선전선동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국민들 그 합리적인 분들께서는 저걸 보면서 저걸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아세우는 거는 이게 온당할까?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윤춘호 논술위원. 예. 어제 원희룡 장관이 이제 왜 정광훈 목사 관련 집회에 갔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정광훈 목사 만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자기도 몰랐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서영교 최고위원의 말처럼 실제로 좀 만났던 사실이 좀 드러났습니다. 대기실에서 이제 만나는 네. 사진까지 공개가 됐죠. 그래서 사소한 부분이지만 왜 원희룡 장관이 그렇게 말을 했을까 싶어요. 방금 전에 김종기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의원이 갔는데 거기도 누가 있어서 악수하고 잘 계십니까 하고 이제 왔다 하면 될 텐데 만난 적 없다라고까지 말하는 것은 사소하지만 정치인의 신뢰에 때로는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줄 수도 있는 이야기일 텐데 그런 부분들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이야기를 아마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이게 화제가 된 것 같은데요. 좀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광훈 목사라고 하는 분이 극우 보수 계열의 인사고, 그다음에 원희룡 장관이 여권의 대표적인 손을 꼽을 만한 차기 후보군 중에 한 명이라는 점에서 관심사이긴 하지만 이 정도까지 다룰 사안인가 우리 언론들이 하는 그런 생각은 가끔 듭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한민수 대변인께서 원희룡 장관을 또 시원하게 한번 비판해 주시는 걸로 이 코너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왜 거짓말했겠습니까? 기자가 묻고 했을 때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우연치 않게 모르는 행사 가가지고 만나지 않았다면 왜 거짓말했겠어요? 본인도 정광훈 목사라는 이 제목의 기사가 원희룡 장관이 만났다, 이게 부정적으로 나올 거고 자기한테 좋지 않았다고 아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또 우리 방송 같은 거 할 때 패널들 뭐라고 합니까? 우리 민주당의 열성 당원들 비판하면서 꼭 얘기합니다. 우리는 태극기 부대와 정광훈 목사와 손절했습니다. 제가 귀에 박히도록 들었어요. 손절한 겁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은 가가지고 결국 징계까지 받았잖아요. 근데 원희룡 장관은 개각 발표하는 당일날, 지금도 현직 장관인데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고 있는 모임에 간 겁니다. 거기서 간증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기사 제목이에요. 내용입니다. 그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행사에 갔다. 본인이 그렇게 모르고 갔다고 한다면 인사한 얘기, 만난 얘기를 왜 거짓말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비중 있는 정치인으로서 다 보고 있다. 그리고 전 잘 모르겠어요. 왜 아직도 정광훈 목사의 그림자가 국민의힘에는, 이 집권 세력에는 짙게 드리워져 있는지. 아주 한마디 하겠습니다. 가서 간증을 하고 나가는데 대기실에 정광훈 목사가 있다고 해서 가서 악수하고 나온 건데 그거를 만났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거기서 기자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자들이 있는데 그걸 거짓말을 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을 그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그걸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걸 거짓말로 몰고 가는 건 좀 너무 과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식의 논평이든 원희룡 장관이 다 싫어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시병당협위원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춘호 SBS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